네, 일단은 먼저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채점을 한번 해봅시다.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5번, 13번은 뭐 틀려도 괜찮긴 해요. 도화지의 색은 환경, 털실 구슬의 색은 변이. 14번은 1번, 15번에 4번, 16번에 1번, 네? 나이스?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17번에 4번, 18번에 4번, 19번에 4번. 뭐야, 왜 틀리는 거야? 20번에 4번, 21번에 5번, 22번에 3번, 23번에 4번, 24번에 1번과 3번. 2번. 2번입니다. 25번에 2번. 다 맞은 사람 없어요. 지금 요 문, 한 개 틀렸다고? 문제집 보면서 들었어요. 문제집을 보면서 불렀다고요? 기억이 안 나서. 아,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다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참 시험 범위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기억도 잘 못하고. 사실 문제 난이도는 우리가 시험 때 봤던 난이도랑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고 쉬운 것도 있었어. 네, 그럼 한번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어떤 핵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핵산의 구조, 가를 먼저 보시면요, 여기에는 지금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가, 뭐라고 부르지? 유클레오타이드. 맞아요, 뉴클레오타이드. 지금 가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얘는 지금 인상, 단,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지금 우리가 보기만 해도 얘는 지금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야? DNA랑 RNA 중에서? DNA입니다. 자, DNA랑 RNA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DNA랑 RNA 차이를 살펴보면 일단 당의 종류가 달랐어. DNA는 디옥시. 맞아요. 디옥시 라이보스였어. 그래서 D로 시작하는 거였고, 얘는 그냥 라이보스라서 R로 시작하는 거였죠. 좋아요. 그거 말고 염기의 차이도 있었어. DNA는 A, G, CT로 이루어져 있는데, RNA는 U. AGCU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 나선으로, RNA는 단일 나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가의 당은 디옥시라이보스이다. 맞습니다. 맞죠? 이거 DNA니까. 그리고 기억이 구한인이면 니은은 타이민이다. 맞나요? 틀렸나요? 틀려요. 네. 왜지? 타이민이 아니라? C. 맞아. A랑 T랑 이중결합을, 수소결합이 두 개의 수소결합. G와 C는 세 개의 수소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도 있었고요. 자,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은 요 부분을 약간 뭐라고 그럴까? 수업 때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데닌과 구아닌 같은 경우에는 길쭉한 염기에 해당해요. 분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고리가 두 개야. 모르겠구나. 육각형하고 오각형이 붙어있는 형태의 퓨린 계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퓨린이라는 말은 몰라도 돼. 어차피 나중에 너네 하긴 할 거야.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어차피 나오긴 하는데요. A랑 G는 퓨린 계열이고 C랑 T는
피리미딘 계열이에요. 얘는 고리가 그냥 하나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주황색이나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길쭉하지. 얘네들은 전부 다 퓨린 계열, 즉 아데닌 아니면 구아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좀 짧은 애들은 다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 아니면 C.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물론 이렇게 니은처럼 알려준다면 상관없긴 한데, 내가 조금 더 생각을 짧게 하고 싶다, 요걸 알고 있으면은 꼼수처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막 AGCT를 다 골라라,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해놓고 뭐가 아덴이고 뭐가 구아닌이고 힌트를 주긴 줄 건데, 우리가 그 힌트를 받기 전에 긴 애들은 아덴이 아니면 구아닌이겠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푼다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귿, 모든 생명체는 가가 배열된 순서가 동일하다. 아니죠. 모든 생물은 전부 다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기억이 답입니다. 자, 넘어가서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느냐를 살펴봤어. 혹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뭐가 있는지 기억날까? 삼투. 능동수송과 세포 내 섭취 또는 세포 외 배출 같은 경우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배웠었어요.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단어 위주로만 다뤘었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확산, 삼투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배웠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확산과 삼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실 중점적으로 살펴봤었고, 확산에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었는데 이 두 차이가 뭘까요? 막단백질. 맞아요.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지만 단순 확산은 그런 거 없어. 지금 보면 가와 나는 둘 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기 때문에 확산이고, 가는 단순 확산, 나는 촉진 확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도가 많은 데서 농도가 적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삼투는 농도가 적은 데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해. 물질 아니고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였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5번 보면 지용성 물질은 가 방식을 이용한다. 맞아요. 자, 여기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충을 그대로 통과해야 돼. 인지질 이중충 기억날까? 인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설명했는데, 여기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었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입니다. 당연히 소수성끼리 모여서 두 개의 층이 하나의 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들이 여길 통과하려면 상대적으로 소수성일 때 통과하기가 쉬워.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작거나 지용성 물질은 가 방식을 이용하고요. 반대로 물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경우, 아니면은 물질이 친수성인 경우, 아니면 이온 같은 것들은 나의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하를 띠는 물질은 나 방식을 이용한다, 나 방식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가와 나 모두 확산에 의한 것들 맞고, 가 방식으로 물질이 이동할 때 에너지 소모되지 않죠. 확산은 어느 것도 에너지 소모되지 않아요. 가와 나는 모두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부터 E까지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의 이름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보면요, 일단 가장 중심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D는 바로 핵이고요. 핵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건 A, 리보솜입니다.
라이보솜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라이보솜이라고 했으니까 라이보솜. 이 라이보솜은 소포체에서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소포체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B가 소포체고, 소포체는 두 종류로 나눠졌어. 매끈면 소포체랑 거친면 소포체. 기억나?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매끈면 소포체는요, 지방 같은 것들을 변형시킬 때도 아니면 합성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거친면 소포체는 이 소포체에 라이보솜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이 라이보솜에서, 거치면 소포체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소포체를 통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보통 골지체로 이동합니다. 이가 골지체예요. 골지체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골지체에서는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보일 거야. 분비 선항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세포 내에 다른 곳,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킬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C는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세포 호흡은 뭐지? 뭘 만들지? 이산탄소 만들지. 이산탄소 만드는데 뭘 만들지? 물? 아니야. 포도당. 아니야. 그거는 광합성이니까 힌트. 엽록체가 하는 거고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식물세포도 있고 동물세포도 있어. 힌트예요? 맞아. 뭐라고? 크게 말해. 괜찮아. ATP. 맞아요. ATP 만듭니다. ATP를 만드는 게 세포 호흡이다. 에너지 만드는 게 세포 호흡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요. 기억 속에 있는 DNA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세포질에 있는 니은으로 보낸대.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는 거는 핵. 그렇기 때문에 D가 맞겠고요. 니은으로 전달되어 생명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이보솜. 맞아요. 라이보솜. 4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당나귀 털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유전자와 효소 그리고 단백질까지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위아래로 있죠. 자, 유전자 A를 통해서는 많은 수의 합성 효소를 그리고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유전자 B에서는요, 적은 수의 합성 효소, 적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가지는 털의 색이 다르게 나타났죠. 유전자와 합성 효소 그리고 단백질까지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면 당나귀의 털색은 유전 형질이다. 맞을까요? 맞죠? 핵 속에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진다. 아니에요. 이게 약간 애매하긴 했어요. 이게 약간 틀릴만 했는데 왜냐? 핵에 있는 유전 정보가 멜라닌 합성 효소 만드는 거? 맞아. 근데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드는 건 누구야? 라이보솜. 맞아요. 라이보솜입니다. 라이보솜이 만들어내게 돼요. 3번. 멜라닌 양에 따라 다양한 털색이 나타난다. 맞죠?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맞고, 유전 정보에 따라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6번은 같이 보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7번에도 있어요. 실험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요. 시험관 ABC에 3% 과산화수소수를 5mm씩 넣어놓고 날감자와 삶은 감자를 비슷한 크기로 작게 잘라서 B와 C에 각각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포가 발생하는지 관찰을 해보았다고 해요. 자, 과산화수소수는 H2O2입니다. 우리가 감자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얘를 물과 산소로
분해를 해줍니다. 혹시 어떤 효소였는지 기억날까? 카탈레이스. 옆에 써있죠. 카탈레이스예요. 카탈레이스를 통해서 H2O2,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게 됩니다. 자, 카탈레이스는 효소지. 이 효소가 감자 안에 들어있대. 그렇다면은 삶은 감자와 날감자 중에 어디에서 이 카탈레이스가 작용할까? 날감자. 날감자에서 작용하겠죠. 왜? 기포가 발생해. 오, 비트 맞아. 기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삶은 감자에서는 왜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맞아요. 효소가 변형됐기 때문에.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C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죠. 요걸 가지고 5번을 보면 C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효소가 높은 온도에서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맞죠? B의 기포에 꺼져가는 불씨를 넣으면 불씨가 살아나 다시 잘 타오른다. 맞죠? 산소가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를 넣어주었을 때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된다. 디귿 B의 과산화수소 농도는 3%보다 높아진다. 자, B에서 카탈레이스에 의해 H2O2가 분해되기 때문에 농도는 점점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6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다해서 기포 발생이 다 끝난 다음에 시험관 ABC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다시 조금 더 넣어줬대. 그 다음에 기포가 어디서 더 발생할까 한다면 어디서 더 발생을 해? 여전히 B에서 발생을 하고 이때 작용하는 효소는 카탈레이스이죠. 그래서 지금 6번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 이유는 뭐야? 효소가? 재사용. 맞아요. 효소가 재사용되기 때문에 효소는 재사용이 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6번의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자, 비슷한 문제가 7번에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수가 든 시험관 A랑 B에다가 각각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씩 넣어줬고 기역과 니은은 날감자 아니면 삶은 감자 조각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기포가 발생했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지. 발생한 A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갔겠어? 날감자가 들어갔겠고 발생하지 않은 곳에는 삶은 감자가 들어갔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보면 기역은 날감자 조각이다. 맞고 A에서 발생한 기포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아니에요. 아니죠. 뭐였지? 산소. A와 B에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속도는 같다. 틀렸죠. 자, 그러면은 카탈레이스가 없다면 과산화수소는 분해되지 않는다. 틀렸을까 맞았을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과산화수소는 효소가 없더라도 분해되긴 합니다. 단지 그 속도가 느릴 뿐이야.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더 빠르게 분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그림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혹시 이 그래프만 보고 이게 어떤 적용인지 기억을? 흐흐흐만 기억을 하네요. 흐흐흐, 우리 동화작용입니다. 흐흐흐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냥 얘기를 한 거야? 흡열, 흡수. 에너지 흡수, 합성. 뭐지? 기억을 못했는데 한 건가? 네.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동화작용입니다. 반응물이 적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얘는 지금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 에너지 흡수되는 거 맞고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은 아니죠. 분해는 뭐였지? 이화. 맞아요. 이화작용입니다. 얘는 부부부였어. 발열 반응, 분해, 그리고 에너지 방출.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이 형성되는 것. 아미노산은 작은 단위고요. 단백질은 큰 단위죠.
디귿도 맞아요. 3번이 답입니다. 괜찮죠? 따라올만해? 좀 네. 기억나? 네.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복습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표는 동물의 세포 소기관,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은 라이보솜 소포체, 마이토콘드리아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은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라이보솜.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소포체가 되겠죠. 기억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틀렸죠? 합성된 단백질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단백질은 라이보솜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엄밀히만 하면 틀렸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거침면 소포체에 라이보솜이 있기 때문에 맞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은 보통 소포체보다는 골지체가 이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이건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에서 번역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가 번역이에요. 번역 기억날까? 기억 안 나요. 자, DNA가 자기를 계속해서 복제할 수 있어. 이건 복제야. DNA가 RNA가 되면 뭐라고 부르지? 맞아, 전사. RNA가 단백질이 되면 번역. 이 전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 합성은 결국 번역을 의미하긴 합니다. 번역이 일어난다. 디귿은 마이토콘드리아다. 맞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자, 10번. 변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로 안 어려웠나요? 어려웠나요? 답은 4번이었죠. 비유전적 변이에 의한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던 내용은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는 표현을 더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비유전적 변이. 여기 2번에 보면은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은 비유전적 변이다 라고 되어 있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나의 자손이 근육이 많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얘는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비유전적 변이가 맞습니다. 이런 애들은 내가 나중에 사후에 얻을 수도 있는 거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얻는 형질, 획득 형질. 얘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틀렸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선생님이 보기에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요거 수행평가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날지 모르겠지만 5번 말단에서 3번 말단이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AUG 뭔지 기억날까? 게시코드. 맞아. 엄청나. 게시코돈입니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전사를 하든 번역을 하든 요 두 가지. 물론 AUG는 번역할 때 나타나지만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우리 교육과정에는 사실 5번 말단, 3번 말단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학년 올라가면요, 요 전사 번역에 대한 중심 원리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거야. 그때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냐면 얘네들과 관련되어 있는 효소 이름까지 전부 다 외워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그때는 5번, 3번이라는 얘기를 할 테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요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안 되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거 이제 논외로 하고 일단 문제를 보면요. DNA 한 가닥에 대한 염기 서열만 알려줬어. 얘랑 얘 중에서 어떤 애를 주형으로 삼아서 RNA를 만들었는지는 뒤에 있는 애들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뒤에 지금 ACA가 있는데 뒤에 T, G, T와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하겠지? 그러면 얘를 지금 주형으로 삼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요걸 주형으로 계속해서 합성을 하게 되면요. 순서대로 G, G, U, U, G, U, C, C, G,
A, C, A가 되겠습니다. 사실 말단 번호가 적혀 있지 않고 AUG 코돈이 없기 때문에 게시 코돈이 없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왼쪽부터 차례대로 합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GGU에 해당하는 글라이신, UGU에 해당하는 시스테인, CCG에 해당하는 프롤린, ACA에 해당하는 트레오닌 순서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귿은 맞아요. 기억의 염기서열은 UCU가 아니라 UGU죠. 틀렸어요. 보통 이런 염기서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렇게 염기 하나 틀려놓고 헷갈리게끔 아니면은 그냥 빨리 보느라고 지나쳐서 틀리게끔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그리고 니은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드는 한 종류만 있다. 아니죠.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때 두 개의 코돈이 관여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요거는 3학년 때까지 수업을 다 듣고 이 문제를 본다면 이 코돈표가 아예 없는 상태여도 맞춰야 돼. 그치만 우리는 사실 그거를 베이스로 하고 수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힌트들은 문제에 이미 나와 있을 거야. 문제만 잘 봐도 맞출 수 있습니다. 3번 넘어가서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모의 실험이다. 이거는 우리가 모의고사 때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어. 9월인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실험을 살펴보면요. 흰색 도화지 위에다가 4가지 색깔의 털실 구슬을 10개씩 흩어 놓았다고 합니다. 흰색 위에다가 4가지 색깔이 전부 다 달라. 그리고 모드먼이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가장 잘 보이는 애를 한 개를 집어내는 과정을 5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5개씩 사라지는 거겠지. 그리고 도화지 위에 남은 털실의 구슬색을 세고 같은 색의 털실 구슬을 남은 수만큼 올려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3번 반복하여 표에 기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여기가 얘 처음에는 10개씩 있었다고 하니까 10개씩 있었는데 내가 한번 이 과정을 해봤어. 근데 내가 빨간색만 5개를 집었어. 나중에 5개만 남아있는 상태지. 그리고 얘네들이 복제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복제되면은 2배로 늘어나겠지. 그래서 5면 10으로, 10은 20으로, 10은 20으로, 10은 20으로 이런 식으로 복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과정을 4명이서 동시에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 결과의 숫자가 나온 거겠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장 눈에 잘 띄지 않는 털실 구슬의 색은 흰색이다. 맞죠? 지금 흰색 도화지 위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의 구슬을 올려놓은 거니까 만약에 도화지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실험을 한다면 빨간색 털실의 구슬이 가장 많이 남을 거다. 맞죠? 이 실험은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도 도화지의 색은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털실구슬의 색은 변이를 의미합니다. 혹시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과정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원래 다양한 변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기억나요? 안 나요? 맞아.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어쨌든 얘네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자연 선택되었다 라고 부르고 이것들이 나중에 나아가서 적응이나 진화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요것도 우리 여기는 수업 과정 중에도 있긴 해서 그때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면요. 14번
변이의 발생 원인을 가와 나의 특징에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를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요. 가는 생식세포 조합으로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난다. 유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유전. DNA의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변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돌연변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돌연변이? 자,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간은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약간 말은 좀 이상해도 나에 의한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왜 틀렸을까요? 전달된다. 전달되지. 우리가 돌연변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체세포 돌연변이와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체세포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유전되지 않아요. 근데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유전됩니다. 어쨌든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 그리고 디귿,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 구성은 같다. 기억과 니은, 부모와 자손의 유전자 구성은 동일하지 않아요. 너무 잘 알고 있네. 근데 뭐는 같아? 염색체 구성은 같아. 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2에는 46이지. 부모도 자손도 2에는 46 똑같아. 하지만 유전자의 구성은 다르지. 요 말장난이 좀 심하죠.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15번.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여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는 누가 봐도 북극여우, 나는 누가 봐도 사막여우. 그래서 가의 서식지보다 나의 서식지의 온도가 높다. 맞고요. 가는 나보다 열방출의 용이한 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틀렸죠? 자, 디귿. 몸의 부피분의 몸의 표면적이라고 했는데 부피가 클수록 표면적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의 부피는 나는 지금 어때? 작고 표면적은 크죠. 가는 부피는 크고 표면적은 작습니다. 그러면 나랑 가 중에 누가 더 커? 나. 나가 더 크지?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요런 분수 형태의 문제들이 생물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화학에서도 많이 나와요. 왜? 오늘 헷갈려서 틀리게 하려고. 그래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끔 한두 번 더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생태계에는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존재합니다. 생물 요소는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비생물 요소에는 뭐가 있지? 환경. 맞아. 환경 같은 것들이 있죠. 물. 토양. 맞아. 공기, 토양, 빛 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구성한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했으니 비생물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면 니은에는 있네요. 물, 토양, 물, 토양. 그러면 지금 4번에는 비생물 요소 없다. 자,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하나씩 보면 되겠는데 분해자부터 볼게요. 분해자에는 세균이나 버섯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곰팡이 같은 거. 살펴보니 세균이 있는 데는 1번과 4번밖에 없었네요. 그러면 1번이 답입니다. 그치? 보다시피 해달, 소비자, 다시마, 생산자 다 있으니까. 다시마는 식물이야? 네. 아니에요. 다시마는 동물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왜? 너무 충격적이야? 다시마는 조류라고 해서요.
굳이 따지면 식물보다는 동물에 속합니다. 그치만 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에 해당하죠. 자, 17번 서식지를 가해서 나로 단편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와 나에서의 동물 종의 수와 개체 수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서식지 단편화로 동물 종과 총 개체 수 모두 감소했다. 맞죠? 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 단편화로 인해 또 분수 나왔어요. 가장자리 면적은 커져요. 커졌고 내부 면적은 작아졌지. 그러면 이 분수의 값은 작아져요. 디귿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선생님이 아무리 생태 통로 설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의미 없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4번이 답입니다. 빨라요? 괜찮아요? 네, 다 맞아서 별로 막 어렵지 않지? 네. 18번 나갈게요. 녹조 현상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녹조 현상의 원인에는 수온 증가나 강수량 감소, 영양염류 증가 같은 것들이 있다. 녹조 현상으로 인해 식물 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하고 물속으로 투과되는 빛을 차단해. 녹조 현상으로 물이 녹색으로 변하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해. 유속이 빨라지면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해서 녹조 현상이 완화되고는 해. 라고 했네요. 자, 기억.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가? 맞아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자, 니은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니죠. 뭐가 뭐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디귿. 수온과 강수량은 비생물 요소이다. 맞아요. 4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개체수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 자, 우리가 먼저 이 그래프를 보고 뭘 알아야 하냐면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인지를 알면 돼. 일반적으로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가 증가합니다. 왜냐? 먹이가 많아지니까.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는 감소해요. 잠깐만. 맞지? 피식자가 감소하면 포식자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피식자가 먼저 움직일 때 포식자가 움직이는 형태. 물론 여기 가운데를 보면은 포식자가 먼저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헷갈릴 때는 그냥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딱 정해서 우리가 보면 돼요. 지금 보면은 A가 급등하니까 B가 증가하는 형태가 보이지? 네. 그럼 A는 뭐야? 피식자야. D는 포식자야. A는 피식자. B는 포식자.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 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신토끼랑 스라소니 중에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인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치만 이 스라소니와 눈신토끼는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누가 포식자일까? 스라소니가 포식자야. 눈신토끼가 피식자야. 얘는 대표적인 예시라서 언급을 안 할 거야. 만약에 다시 나온다고 해도. 근데 요거 말고 다른 사례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너 뭐가 A고 뭐가 B인지 맞춰봐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토끼랑 사자, 얼룩말과 사자. 보통 사자가 포식자잖아.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라면은 어떤 애가 포식자인지 어떤 애가 피식자인지 힌트를 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주 보는 형태이거나. 근데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스라소니가 포식자이기 때문에 B는 스라소니, A가 눈신토끼라는 거를 알고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한다. 맞죠? 피식자가 먼저 움직이면. 자, A는 스라소니 틀렸죠? 디귿.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두 개체의 개체수는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맞습니다. 4번. 자, 20번입니다. 안정된 육상 생태계에 대한 설명이다.
A와 C는 모두 생물 요소라고 했네요. 그럼 지금 A랑 C 중에는 비생물 요소는 없겠다. 자, 그럼 A랑 C 중에 하나는 생산자다. 그 말인즉슨 나머지 두 개는 소비자겠네 라는 거 알 수 있고, A에서 C는 모두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에너지 양은 A가 C보다 많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가 좀 더 밑에 있고 C가 좀 더 위에 있다. 요거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요, 21번 그림을 보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A가 보통 생산자, 위로 올라갈수록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감소해. 왜? 에너지를 써? 어떻게 쓰지? 무슨 형태로? 열. 맞아요.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요. 유실되는 만큼 적어지는 남은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가 C보다 에너지 양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많은 A는 아래에 있고, 상대적으로 B는 C보다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이다. B는 C보다 상위 영양 단계래. 그럼 다 나왔네? 그치? A는 생산자, B도 C도 소비자인데 B가 조금 더 상위에 존재한다라는 거까지 안다면 기억 맞았다는 거 알 수 있고, 니은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B가 감소하면 당연히 나를 먹는 애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C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21번도 비슷한 문제죠. A는 생산자 맞고, 개체수는 A, B, C, D가 순으로 많다. 맞습니다. B의 에너지 일부는 C로 이동하게 된다. 맞고요. C의 에너지 효율보다 D 에너지의 효율이 높다. 맞죠?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 존재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작죠. 자, 22번입니다. 늑대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을 때 늑대와 사슴의 개체수와 식물 군집의 생물량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포식자는 늑대가 되겠고 사슴은 피식자가 되겠죠. 늑대는 사슴보다 상위 영양 단계 생물이다. 맞습니다. 인위적인 늑대 개체수의 감소는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요거는 사실 보기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자, 디귿. 사슴에 의한 식물 군집의 피식량은 구간 1보다 구간 1이 구간 2보다 많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지금 구간 1보다 구간 2에서의 사슴의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식물에 대한 피식량도 2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거예요. 자, 23번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생물 군집과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맞죠? 비생물 요소까지 포함해서. 개체군은 여러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이다. 틀렸죠? 하나의 종이에요.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룬다.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끝나갑니다. 다음은 생태계의 물질 및 에너지 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선생님과 학생의 수업 과정의 일부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물질은 순환한다, 안 한다? 순환해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우리가 흐른다, 흐름이라고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거 차이를 기억을 하셔야 해요. 요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생산자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포도당과 같은 기억에 저장합니다. 기억은 무엇일까요?
1번 기억은 유기물이다. 맞죠? 기억은 에너지인가요? 했을 때 기억은 물질이에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세포 호흡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인 니은이 방출됩니다.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ATP의 형태도 있지만 열 에너지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니은은 빛 에너지이다는 틀렸죠. 열 에너지 아니면 ATP이기 때문에 분해자는 니은을 방출한다. 맞죠? 니은으로 인해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틀렸죠? 에너지 손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기억은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25번의 답은 2번이었는데 이건 좀 어렵지 않아서 문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기후변화는 생물 군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